아이고, 며느리 왔네. 뭐해, 안 들어와? 퇴근길, 민서는 자신의 집 현관 앞에 낯선 이삿짐들이 쌓여있는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거실 한복판에는 낡은 자개장이 떡하니 놓여 있었고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태연하게 족발을 삶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지은이 혼수해주려고 시골집이랑 논밭 다 팔았어.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기서 산다. 민서는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구석에서 짐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안방으로 들어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족발 냄비 옆 식탁 위에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소장이요, 어머니. 시어머니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이 집은 제 명의예요. 이혼하면 당연히 나가셔야 해요. 그날 밤 민서는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댁 식구들의 삶은 상상도 못할 방향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여러분이 계신 곳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빌어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퇴근길 저녁 노을이 아파트 단지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자신의 동 입구에 커다란 이삿짐 센터 트럭이 버티고 서 있었고 사다리차가 위층을 향해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저거 우리 집 베란다 아니야? 아니, 저게 다 뭐야? 왜 사다리차가 우리 집에 걸쳐져 있어? 민서는 중얼거리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사다리차 위로 낡은 자개장이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민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민서는 비상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민서가 숨을 헐떡이며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누런 때가 낀 자개장이 떡하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플라스틱 대야, 빛바랜 이불 보따리, 김치 냉장고까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민서가 몇 달에 걸쳐 공들여 꾸민 화이트톤 인테리어가 순식간에 시골 창고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 왔네. 때마침 잘 왔다. 부엌에서 말자가 느긋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말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손에는 커다란 국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네.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긴, 이사 왔지. 보면 모르냐? 말자는 태연하게 대답하며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이사라니요? 갑자기 말도 없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얘는 갑자기는 무슨. 내가 진우놈한테 다 일러뒀구만. 말자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글쎄, 우리 지은이가 이번에 아주 좋은 데로 시집을 안 가냐? 신랑이 의사야, 의사. 그냥 의사도 아니고 병원장 아들이란다. 민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자는 신이 나서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돈댁이 얼마나 떵떵거리고 잘 사는지 아냐? 우리 지은이가 가서 기 안 죽으려면 혼수를 빵빵하게 해줘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시골집이고 논이고 밭이고 싹 다 팔아치웠다. 네, 뭐라고요? 민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그 집은 어머니 나중에 늙으시면 쓰신다고 노후 대비용으로 남겨두신 거잖아요. 아이고, 노후는 무슨 놈의 노후? 아들 집 놔두고 내가 객지에서 죽으랴? 아들 며느리랑 오순도순 사는 게 노후지. 말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나 여기서 산다. 며느리 너 방 하나 싹 비워라잉. 민서의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그때 베란다 쪽에서 인부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모님, 이 장롱은 어디에 놓을까요? 아, 저기 안방. 제일 큰 방으로 넣어. 내가 거기서 잘 거니까. 말자가 벌떡 일어나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민서는 부엌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커다란 냄비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고 돼지족발 삶은 특유의 냄새가 집 안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박진우, 당신 당장 안 나와. 민서가 날카롭게 남편을 불렀습니다. 작은 방 쪽에서 진우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나타났습니다. 진우는 민서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손에 든 상자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당신, 이거 다 알고 있었어? 말 좀 해봐. 아니, 그게 여보 어머니가 워낙 갑자기 밀어붙이셔서. 진우가 우물쭈물했습니다. 갑자기, 이삿짐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라도 했어? 말을 해. 민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워낙 성격이 급하시잖아. 나도 오늘 아침에야 알았어. 그래서 아침에 알았으면 나한테 전화를 했어야지. 짐 싸서 올라오신다는데 그걸 멍하니 보고만 있었어? 당신 바보야? 진우가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민서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아, 그래, 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네. 당신이란 남자가 그렇지 뭐. 민서는 돌아서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방 한쪽에 있던 작은 금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자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갈색 서류 봉투 하나와 며칠 전 미리 싸둔 캐리어가 있었습니다. 민서는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이혼 소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니 말자가 식탁에 앉아 족발을 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서가 차분하게 불렀습니다. 말자가 젓가락을 든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밥 차릴 거냐? 난 됐다. 족발이나 뜯을란다. 말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서가 식탁 위에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족발 냄비 바로 옆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무슨 고지서냐? 말자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혼 소장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오자 말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똑똑히 들으세요. 이 집 제 명의예요. 민서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결혼할 때 우리 친정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이랑 제가 피땀 흘려번 돈으로 산 집이라고요. 당신 아들 돈은 10원 한 장 안 들어갔어요. 뭐라고? 내 명예? 말자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하면 이 집에서 나가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어머니랑 그쪽 아들이에요. 법이 그래요, 법이. 민서는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그동안 어머니가 저한테 막말하신 거 다 녹음해 둔 거예요. 당신 아들이 시댁으로 돈 빼돌린 증거도 여기 다 들어있고요. 이 인연이 뭐 어쩌고 어째? 말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감히 시어머니한테 이혼장을 들이밀어? 네가 제정신이냐? 네, 들이밀어요. 아주 제정신으로요. 민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민서야, 제발 이러지 마. 어머니 오신 첫날부터 이게 무슨 짓이야. 진우가 달려와 민서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러지 마. 잠깐만 참으면 되잖아. 응? 내가 어머니 잘 설득할게. 내가 잘할게. 설득? 6년 동안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더니 이제 와서 설득을 해? 민서가 진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비켜. 당신 그 입에서 어머니 소리만 나와도 나 지금 토할 것 같으니까.
민서는 안방에서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어디 가려고? 넌 이 집 귀신이야. 못 나간다. 말자가 현관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비키세요. 이게 진짜 돌았나? 시어머니를 앞에 두고 짐을 싸? 네, 돌았어요. 저도 미치기 싫어서 나가는 거예요. 안 비키면 경찰 부를 거예요. 민서는 말자를 피해 문을 열었습니다. 민서야, 가지마. 여보. 진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민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복도 바닥을 구르는 소리만 길게 울렸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민서는 회사 근처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변호사와 통화를 마쳤습니다. 네, 내용 증명 발송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서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심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민서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서의 아파트. 말자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진우야, 문 좀 열어봐. 진우가 현관으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배달 기사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내용 증명이요. 수령 사인해 주세요.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사인을 하고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뜯어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야, 뭔데 그래? 말자가 다가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일주일 내 퇴거 요청 미이행시 명도 소송 진행. 말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쫓아내. 말자가 서류를 구겼습니다. 어머니, 진짜 큰일 났어요. 민서가 변호사까지 선임했대요. 변호사?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아? 말자가 악을 썼습니다. 당장 그년 회사로 가자. 직장 상사한테 다 일러 바칠 거야. 시어머니한테 이런 짓을 하는 못된 년이라고. 다음 날 점심시간 민서의 회사 로비. 민서가 동료들과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그때 로비 한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거 뭐야? 동료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서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진우가 로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민서. 진우가 민서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민서에게 쏠렸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 우리 어머니가 갈 데가 없어. 응? 진우가 두 손을 모으며 애원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노인네를 길바닥에 나앉게 할 거야? 그게 사람이야?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로비 데스크로 걸어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보안팀이요? 네, 로비에 외부인이 업무 방해를 하고 있어요. 조치 부탁드립니다. 민서야. 진우가 다급하게 일어나 민서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보안 요원 2명이 진우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손님, 이쪽으로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잠깐만요. 민서야, 나 좀 봐. 진우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민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민서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 민서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박지은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아니 김민서 씨. 지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오빠 회사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들었다며? 지금 완전 난리 났어. 그래서 민서가 차분하게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결혼식이 코앞인데 오빠가 이혼한다고 소문나면 어떡해. 지은이 악을 썼습니다. 내 결혼식이 내 인생이랑 무슨 상관인데. 상관이 있으니까 전화했지. 지은이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내 예비 신랑이 누군지 알아? 병원장 아들이야. 법조계 인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민서는 대답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언니가 지금 괜히 이혼 소송 걸었다가 위자료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날 수 있어. 알아들어? 협박이야? 민서가 피식 웃었습니다. 협박 아니고 경고야. 똑똑한 척하더니 눈치도 없네. 지은아. 민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한테 전화할 시간에 내 예비 신랑이 진짜 누군지나 잘 알아봐. 뭐? 그리고 다시는 내 번호로 전화하지 마. 민서는 전화를 끊고 지은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같은 시각 민서의 아파트. 말자가 현관 도어락 앞에서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왜 안 열려? 말자가 비밀번호를 연거푸 눌렀지만 도어락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류음만 계속 울렸습니다. 어머니, 아까부터 왜 그러세요? 진우가 다가왔습니다. 비밀번호가 안 먹혀. 내가 바꿔놨는데 왜 안 되는 거야? 네. 어머니가 비밀번호를 바꾸셨어요? 당연하지. 그년이 들어오지 못하게 바꿔놨는데 자꾸 원래대로 돌아가. 말자가 도어락을 주먹으로 쾅쾅 쳤습니다. 진우가 휴대폰을 확인하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이 도어락 스마트폰으로 원격 조종되는 거예요. 민서가 밖에서 다 되돌린 거라고요. 뭐? 그런 게 어딨어. 말자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 못된 년이 시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내려고 별짓을 다 해놨네. 말자가 거실을 서성이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그때 지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재호 오빠한테 얘기했더니 직접 나서주신대. 재호가? 어떻게? 그 며느리 겁 좀 줘서 합의 보게 해준대. 내일 집으로 오신대. 말자의 얼굴에 희색이 돌았습니다. 그래, 역시 내 사위야. 의사의 집안도 좋으니 뭐가 다르네. 말자는 전화를 끊고 진우를 돌아보았습니다. 진우야, 내일 민서한테 연락해. 합의 이혼 조건으로 위자료 깎아준다고 해. 집으로 불러. 어머니, 민서가 그 말에 넘어올까요? 넘어오게 해야지. 어떻게든. 말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호가 와서 한마디만 하면 그년 기가 팍 죽을 거야. 두고 봐. 진우는 불안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호텔 방에서 민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우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합의 이혼하자. 위자료 크게 깎아줄게. 내일 저녁 7시 집에서 얘기하자. 민서는 문자를 읽고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합의? 무슨 합의를 위자료를 깎아주면서 해. 민서는 이것이 무슨 수작인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어. 내일 7시. 민서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미소가 얼굴에 번졌습니다. 좋아, 가줄게. 대신 누가 누굴 잡는지 두고 보자. 다음 날 저녁 7시. 민서는 자신의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핸드백 안에는 휴대폰이 녹음 모드로 켜져 있었습니다. 민서는 마스터키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낯선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파 상석에 말자와 지은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 그 옆에 처음 보는 남자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머리를 말끔하게 넘기고 있었습니다. 어머, 왔네. 말자가 팔짱을 끼며 민서를 훑어보았습니다. 앉아. 서서 뭐해? 지은이 턱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민서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진우는 부엌 쪽 구석에 서서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인사해. 내 예비 신랑이야. 지은이 옆에 앉은 남자를 소개했습니다. 한재호입니다. 남자가 거만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S대 의대 나왔고 성형외과 전문이에요. 지금 개원 준비 중이죠. 민서는 대답 없이 재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김민서 씨. 재호가 다리를 바꿔꼬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길어지면 당신 쪽이 불리한 거 알아요? 불리하다고요? 민서가 되물었습니다. 내가 법적으로도 좀 아는 사람이 있어서요. 재호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시어머니 모시겠다는 효심 깊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 재판 가면 위자료 받기 힘들 수도 있어요. 민서는 아무 말 없이 재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재호의 얼굴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한 달 전 회사 투자 감사팀에서 실사를 진행하던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제 말 듣고 있어요? 재호가 민서의 태도에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듣고 있어요. 민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한재호 씨, S대 의대 몇 학번이시라고요? 5학번이요. 왜요? 아, 그러시구나. 민서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혹시 김철수 교수님 연구실에 계셨어요? 그분 제 친정아버지 후배거든요. 재호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김철수 교수요? 아, 그네 뭐. 그분 전공이 뭐였죠? 5학번이면 당연히 아시겠네요. 재호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테이블 아래로 손을 내려 휴대폰을 조작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보나 싶으시죠? 민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낯이 익어서요. 어디서 봤나 했더니 낯이 익다고요? 재호가 눈을 치켜떴습니다. 네, 저희 회사에서요. 민서의 말에 재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재호 씨 아니. 민서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한상철 씨.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재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저희 회사에 가짜 의료기술로 투자 유치하려다 걸린 분이잖아요. 민서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학력 위조의 사기 혐의로 블랙리스트에 올랐죠. 전과 오범 한상철 씨. 무슨 헛소리야. 말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위한테 감히 무슨 말버릇이야. 지은도 펄쩍 뛰었습니다. 언니 지금 미쳤어? 사람을 사기꾼 취급해? 사기꾼이 맞으니까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야. 민서가 지은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네가 자랑하던 의사 남편 의사 아니야. 우리 회사에 50억 사기 치려다 걸려서 수배 중인 사람이야. 거짓말.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오빠 아니라고 말해요. 지은이 재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재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전화 잠깐. 재호가 벌떡 일어나 베란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가려고요? 민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때 아파트 공동 현관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인터폰 쪽으로 쏠렸습니다. 제 손님이 오셨네요. 민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인터폰 좀 받아주시겠어요? 재호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재호는 베란다 창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창밖으로 고개를 내미는 순간 아찔한 높이에 몸이 굳었습니다. 15층이었습니다. 뛰어내릴 거예요? 민서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15층인데 쾅쾅쾅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재호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민서가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 4명이 들이닥쳤습니다. 한상철 씨 맞죠?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재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잠깐만요. 오해예요. 재호가 발버둥 쳤습니다. 오빠. 지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말자가 경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우리 사위가 무슨 죄를 졌다고. 비키세요, 어르신. 경찰이 말자를 밀어냈습니다. 나는 억울해요. 저 사람들이 투자금 준다고 해서 온 건데. 재호가 말자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집구석한테 사기당한 건 나라고. 재호가 말자를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뭐라고? 말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네가 나한테 3억 줬잖아. 그 돈 가지고 도망치려던 거 아니야. 재호가 끌려가면서 악을 썼습니다. 3억? 말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내 3억 내가 지은이 혼수로 준 3억. 말자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갑자기 말자가 눈을 뒤집으며 거품을 물었습니다. 어머니. 진우가 달려갔습니다. 말자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119 불러요. 경찰이 소리쳤습니다. 지은은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찰들이 오가고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민서는 그 혼란 속에서 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진우는 쓰러진 말자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 민서가 차갑게 불렀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까지 짐 다 빼. 민서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1분이라도 늦으면 용역 부르고 남은 짐은 다 버릴 거야.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서는 핸드백을 들고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난장판이 된 거실을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밤거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서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골목 끝에 작은 위스키 바가 보였습니다. 은은한 조명이 새어나오는 입구가 민서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민서는 무거운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 안은 조용했습니다. 재즈 음악이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민서는 바 카운터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뭘로 드릴까요? 바텐더가 다가왔습니다. 제일 독한 걸로 주세요. 민서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바텐더가 잔에 호박색 액체를 따랐습니다. 민서는 잔을 들어 한 번에 털어 넣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민서.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 안쪽 테이블에서 한 남자가 일어나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진짜 민서 맞네. 나야, 강현민. 남자가 반갑게 웃었습니다. 민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현민 선배? 야, 몇 년 만이야. 졸업하고 동문회에서도 안 보이더니. 현민이 민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서는 대학 시절 경영학과 선배였던 현민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듬직하고 똑부러졌던 선배였습니다. 선배는 여기서 뭐해요? 나 사무실이 근처야. 야근하다가 한잔하러 왔지. 현민이 바텐더에게 손짓했습니다. 같은 걸로 하나 더요. 현민이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서의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근데 너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민서는 대답 대신 빈 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혼자 독한 술 마시면서 한숨 쉬는 거 보니까 무슨 일 있구나. 현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그냥 옆에 있어줄게.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 나 이혼해요. 현민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혼?
네. 오늘 완전 난리가 났어요. 민서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집으로 이사 오셨거든요. 시누이 혼수해준다고 재산 다 팔아서. 뭐, 상의도 없이? 네. 남편은 옆에서 구경만 하고요. 민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장 내밀었더니 시댁에서 난리가 났죠. 현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황당한 일이 오늘 있었어요. 더 황당한 일? 시누이 예비 신랑이 사기꾼이었어요. 민서가 피식 웃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투자 사기 치려다 걸린 사람이었거든요. 오늘 제 집에서 체포됐어요. 현민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짜? 그 사람이 너희 시누이랑 결혼하려고 했다고? 네. 시어머니가 그 사람한테 3억을 줬대요. 병원 개원 자금이랑 혼수 비용으로요. 3억을? 현민이 황당하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 돈 날린 거네. 아마도요. 시어머니는 쓰러지셔서 병원 실려가셨고요. 민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텐더가 세 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현민이 잔을 들었습니다. 일단 마셔. 오늘 정말 고생 많았다. 민서도 잔을 들어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술을 마셨습니다. 선배는 지금 뭐해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나 변호사야. 로펌에서 일해. 변호사요? 민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응. 송현 로펌이라고 들어봤어?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송현 로펌은 업계에서 손꼽히는 대형 로펌이었습니다. 거기 파트너 변호사야. 와, 선배 대단하다. 뭐 열심히 했지. 현민이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민서야. 현민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 상황 들어보니까 그냥 이혼 소송 질질 끌면 안 되겠다. 네. 시댁 식구들 성격 보니까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야. 법정 싸움 길어지면 너만 지쳐.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민의 말이 맞았습니다. 조정 이혼으로 가자. 현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정 이혼이요? 응. 법원에서 조정위원 앞에서 합의 보는 거야. 재판보다 빠르고 깔끔하게 끝낼 수 있어. 현민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내 남편 뭔가 약점 있을 거야. 그거 잡으면 한 방에 끝낼 수 있어. 민서의 머릿속에 진우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늦은 밤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진우. 휴대폰을 감추듯 만지작거리던 진우. 아마 있을 거예요. 민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도박 사이트 같은 거 자주 들어가던 것 같아요. 도박? 현민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거면 충분해. 증거만 확보하면 돼. 현민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민서야, 내가 도와줄게. 선배가요? 응. 내 능력이랑 내 법률 지식 합치면 탈탈 터는 건 일도 아니야. 현민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 창이랑 방패가 되어줄게. 민서는 현민을 바라보았습니다. 현민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민서의 마음 한구석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올랐습니다. 고마워요, 선배. 민서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럼 건배할까? 현민이 잔을 들었습니다. 새 출발을 위해서. 민서도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서는 오랜만에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절망뿐이었던 하루의 끝에서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조정실 앞 복도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서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의자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현민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돼요?
현민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민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3개월 동안 준비 많이 했으니까 오늘로 끝낸다. 현민이 민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복도 반대편에서 진우가 나타났습니다. 진우의 얼굴은 3개월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내려앉았고 볼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진우 옆에는 싸구려 양복을 입은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진우의 시선이 민서와 마주쳤습니다. 민서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우가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정 당사자분들 입장해 주세요. 법원 직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조정실 안에는 조정위원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서와 현민이 한쪽에, 진우와 그의 변호사가 반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럼 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정위원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신청인 측에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현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신청인 김민서는 피신청인 박진우에게 이혼과 함께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현민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근거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현민이 서류 묶음을 조정위원들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뭡니까? 조정위원 중 한 명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피신청인 박진우가 결혼 생활 중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탕진한 금액 내역입니다. 현민이 설명했습니다. 총 1억 원이 넘습니다. 조정위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진우의 변호사가 당황한 얼굴로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피신청인 측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조정위원장이 물었습니다. 그게 진우의 변호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추가 자료가 있습니다. 현민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피신청인은 최근 수배 중이던 사기범 한상철과 접촉한 정황이 있습니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시도한 흔적도 확인됐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앉으세요. 조정위원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우가 풀이 죽어 자리에 앉았습니다. 피신청인 측 변호사, 반박 있으십니까? 조정위원장이 물었습니다. 진우의 변호사는 서류를 뒤적거리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상태로 본재판에 가면 피신청인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현민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도박으로 가정을 파탄낸 정황, 사기범과의 연루 의혹까지 있으니까요. 현민이 진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판으로 가면 위자료 5천만 원으로 안 끝날 수도 있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조정위원님, 저희는 오늘 합의로 끝내고 싶습니다. 현민이 조정위원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피신청인이 조정안에 동의하면 더 이상 다툴 생각 없습니다.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진우에게 쏠렸습니다. 박진우 씨,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정위원장이 물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의합니다. 진우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재산 분할 포기하고 위자료 5천만 원 지급하겠습니다. 확실합니까? 조정위원장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진우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조정안대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정위원장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오늘자로 두 분의 이혼이 성립됩니다. 민서는 가슴속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6년이었습니다. 6년간의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조정실을 나서는 민서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현민이 민서 옆에서 걸으며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선배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민서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밥이나 사줘. 배고프다. 현민이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법원 건물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서야. 민서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진우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민서야,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진우가 민서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켜. 민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진짜야, 나 변할 수 있어. 도박도 끊을게. 어머니도 설득할게. 늦었어. 민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6년 동안 수백 번 기회를 줬어. 이제 끝이야. 민서야. 그리고 진우 씨. 민서가 진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랑 지은이 빚 갚느라 바쁠 텐데 나한테 매달릴 시간 없을 거야. 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가자, 선배. 민서가 현민의 팔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두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진우는 그 자리에 서서 멀어지는 민서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원 앞 벤치에서 말자와 지은이 진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자의 얼굴은 3개월 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지은은 머리도 제대로 빗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말자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졌어요. 진우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 줘야 해요. 뭐? 5천만 원? 말자가 악을 썼습니다. 그 돈이 어디 있어? 저도 몰라요. 진우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그 사기꾼한테 3억 날리는 바람에 우리가 이 꼴이 된 거잖아요. 뭐라고? 너 지금 나한테 대들어?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세 사람의 고성이 법원 앞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았습니다. 한때 민서를 내쫓으려 했던 시댁 식구들의 처참한 몰락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혼이 성립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서는 되찾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남기고 간 흔적은 모두 치워졌고 집은 다시 깔끔하게 정돈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민서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회사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로비 한쪽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었습니다. 저거 뭐야? 민서가 중얼거리며 다가갔습니다. 군중 사이로 말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말자는 바닥에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간부 며느리가 시댁 돈을 횡령하고 시어머니를 내쫓았습니다. 민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말자가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며느리한테 쫓겨난 불쌍한 시어머니 좀 보세요. 주변에는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유튜버들이었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말자에게 그리고 민서에게 향했습니다. 저기요, 당사자 맞죠? 한 유튜버가 민서에게 달려왔습니다. 시어머니를 버린 게 사실입니까? 노인을 길바닥에 내쫓았다는 게 진짜예요? 유튜버들이 민서를 에워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대답 좀 해주세요.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잖아요. 민서는 아무 말 없이 유튜버들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그러나 유튜버들이 끈질기게 따라붙었습니다. 도망가시는 거예요? 할 말 없으신 거죠?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서의 귀에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사람 감사팀 김 차장 아니야? 헐, 시어머니를 쫓아냈대? 민서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민서 차장, 감사실로 와주세요. 민서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사실에는 감사실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김 차장 앉아. 민서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겠지? 로비에서 벌어진 일 말씀이시죠? 그래. 감사실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개인 사생활에 회사가 끼어들고 싶지 않아. 근데 이게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주면 얘기가 달라져. 민서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벌써 글이 올라왔더라. 우리 회사 이름까지 나왔어. 감사실장이 모니터를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화면이었습니다. 변호사와 바람나서 조강지처인 오빠를 버린 악녀 K씨. 민서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글 내용은 완전히 사실을 왜곡한 것이었습니다. 민서가 현민과 불륜을 저질러 이혼했다는 거짓말이 버젓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 차장, 나는 네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아. 근데 위에서 빨리 해결하라고 압박이 들어와. 감사실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주일 줄게. 그 안에 정리해. 알겠습니다. 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감사실을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복도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우였습니다. 여보세요. 민서가 차갑게 받았습니다. 민서야, 나야. 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로비에서 벌어진 일 봤지? 어머니가 많이 힘드셔서 그래. 그래서 지금 당장 3억 가져와. 그러면 시위 멈추게 할게. 민서는 피식 웃었습니다. 3억? 어머니가 그 사기꾼한테 날린 돈이잖아. 원래 네가 시댁에 줬어야 할 돈이라고. 진우 씨, 정신 나갔어? 안 가져오면 매일 회사 앞에서 1인 시위할 거야. 유튜버들도 계속 부를 거고. 민서는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서는 잠시 복도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숨거나 도망칠 생각은 없었습니다. 민서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민서는 휴대폰을 꺼내 현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 나야. 시간 돼요? 응, 왜? 무슨 일 있어? 시댁에서 또 일을 벌였어요. 회사 로비에서 시위하고 인터넷에 거짓글도 올렸어요. 뭐? 그것들이 진짜. 현민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겼습니다. 선배, 그 글 올린 사람 IP 추적할 수 있어요? 당연하지. 바로 움직일게. 고마워요. 나도 준비할 게 있어서. 민서는 전화를 끊고 보안팀으로 향했습니다. 보안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보안팀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 차장, 무슨 일이야? 팀장님, 부탁이 있어요. 민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로비에 있는 대형 미디어 월, 제가 잠깐 쓸 수 있을까요? 미디어 월? 그거 왜? 제 결백을 증명할 영상이 있거든요. 민서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로비에서 난리친 사람들한테 직접 보여주려고요. 보안팀장은 잠시 민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허가받아 줄게. 감사합니다. 민서는 보안팀을 나와 로비로 향했습니다. 로비에는 여전히 유튜버들이 카메라를 들고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피켓을 세워놓고 의자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진우와 지은도 어느새 도착해 있었습니다. 민서가 모습을 드러내자 유튜버들이 다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저기 왔다. 또 도망가려나? 민서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로비 중앙에 있는 안내 데스크 위로 올라갔습니다. 보안 요원이 마이크를 건네주었습니다. 뭐야, 뭐 하려고? 말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서가 마이크를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지금부터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유튜버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민서를 향했습니다. 말자와 진우가 민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회심의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사과하고 돈 내놓을 거지? 말자가 카메라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민서는 대답 대신 손을 들어 뒤쪽을 가리켰습니다. 로비의 대형 미디어 월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디어 월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화면에는 민서의 아파트 현관이 보였습니다. CCTV 영상이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화면 하단에 찍혀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진우와 말자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열쇠 수리공이 공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저씨, 빨리 좀 따봐요. 내 집이라니까. 영상 속 말자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근데 본인 집 맞으세요? 서류가 있어야. 서류는 무슨 서류? 내 아들 집이야. 며느리가 문을 잠가놓고 안 열어줘서 그래. 수리공이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한데 서류 없으면 제가 함부로 못 열어요. 에이, 쓸모없네. 말자가 수리공을 밀쳐냈습니다. 진우야, 네가 해봐. 영상 속 진우가 현관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쿵, 쿵, 쿵. 문이 꿈쩍도 하지 않자 진우는 더 세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이 문 진짜. 진우가 악을 썼습니다. 말자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비닐봉지였습니다. 봉지 안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년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말자가 비닐봉지를 현관문에 집어던졌습니다. 봉지가 터지면서 음식물이 문 앞에 쏟아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헐, 저게 뭐야? 시어머니가 저런 짓을 했어? 유튜버들의 카메라가 화면과 말자를 번갈아 비췄습니다. 꺼. 저거 당장 꺼. 말자가 미디어 월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보안 요원들이 말자를 막아섰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어르신. 비켜. 저게 무슨 조작이야. 가짜라고. 말자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음성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화면에 음파 그래프가 출렁이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며느리 돈 뺏어서 지은이 병원 차려줄 거야. 그년이 번 돈은 다 우리 집 돈이지. 말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근데 민서가 순순히 줄까요? 진우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안 주면 어쩔 건데. 시어머니한테 대들면 동네방네 소문내서 직장에서 못 다니게 할 거야. 로비가 술렁였습니다. 저게 시어머니가 할 소리야? 며느리 돈을 뺏겠다고?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유튜버들이 흥분한 목소리로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믿기 힘든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역대급 반전입니다. 시어머니가 오히려 가해자였어요. 며느리가 증거를 다 가지고 있었네요. 말자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저건 다 맥락이 있어. 잘라서 편집한 거라고. 아무도 말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컴퓨터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였습니다. 도박 사이트 접속 기록과 대출 신청 내역이 화면 가득 펼쳐졌습니다. 저건 뭐야? 누군가 물었습니다. 민서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제 전 남편 박진우 씨가 결혼 생활 중에 도박으로 탕진한 돈 내역입니다. 1억이 넘습니다. 로비가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민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수배 중이던 사기범 한상철, 일명 한재호와 함께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한 흔적입니다.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아니야. 그건 오해야. 진우가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 말 듣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때 로비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경찰 4명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현민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강현민 변호사입니다. 현민이 경찰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쪽에 있는 세 분입니다. 경찰들이 말자와 진우, 지은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진우 씨 맞죠? 경찰이 진우 앞에 섰습니다. 공갈 협박 및 주거 침입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진우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최말자 씨, 박지은 씨. 다른 경찰이 말자와 지은에게 다가갔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합니다.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 지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인터넷에 올린 글, IP 추적 다 끝났습니다. 박지은 씨 명의 휴대폰에서 올라왔더군요. 현민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야. 난 몰라. 지은이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보안 요원에게 가로막혔습니다. 진우가 갑자기 로비 출구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잡아. 경찰이 소리쳤습니다. 보안 요원 2명이 진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진우는 바닥에 넘어졌고 그 위로 보안 요원이 덮쳤습니다. 으악, 살려줘. 진우가 발버둥 쳤습니다. 유튜버들의 카메라가 그 장면을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도주하려던 남편이 제압당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체포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경찰이 진우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말자와 지은에게도 차례로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나는 억울해. 며느리가 우리한테 한 짓은 왜 안 잡아가? 말자가 악을 썼습니다. 민서가 천천히 안내 데스크에서 내려왔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세 사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민서가 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던 그 방송 있잖아요. 유튜브요. 민서가 주변에 있는 유튜버들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전 국민이 다 보겠네요. 축하드려요. 말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경찰이 세 사람을 끌고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유튜버들이 그 뒤를 따르며 촬영을 계속했습니다. 로비에 남은 직원들이 민서에게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김 차장, 고생 많았어요. 진짜 속 시원하다. 민서는 담담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현민이 민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잘했어. 현민이 민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진짜 끝난 거야. 민서는 현민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외곽의 허름한 반지하방.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방 안에서 말자가 바닥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말자의 손에는 고지서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모두 연체된 것들이었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진우는 작업복 차림에 얼굴이 온통 먼지투성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막 돌아온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일당 받았어? 말자가 물었습니다. 네. 근데 반은 위자료로 빠져나갔어요. 진우가 축 처진 어깨로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직도 다 못 갚은 거야? 이자까지 붙어서 까마득해요. 진우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지은이 들어왔습니다. 지은은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질끈 묶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 헬쑥해 보였습니다. 나 오늘도 알바 잘렸어. 지은이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또? 왜? 말자가 눈을 치켜떴습니다. 손님이 나 알아봤어.
그 유튜브 영상 본 사람이었나 봐. 지은이 바닥에 털썩 앉았습니다. 나보고 시월드 신우이 아니냐고 대놓고 물어보더라. 점장한테도 말했는지 바로 그만두라고 하더라고.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개명까지 했는데도 소용없어. 얼굴이 다 팔려버렸으니까. 세 사람은 좁은 방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민서의 아파트에서 큰 소리 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다 그년 때문이야. 말자가 이를 갈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해요. 진우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하긴 뭘 그만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어머니가 먼저 일을 벌였잖아요. 그 사기꾼한테 3억 주고 회사 앞에서 시위하고 뭐, 너 지금 나한테 따져? 따지는 게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야, 그만 좀 해.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싸워봤자 뭐가 달라져? 우리 셋이서 이 꼴로 살면서 맨날 싸우기만 하잖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도심의 한 경제 잡지사 민서가 촬영 스튜디오에 서 있었습니다. 조명이 민서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민서 상무님, 조금만 오른쪽으로 서주세요. 사진작가가 카메라를 조절하며 말했습니다. 민서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잡지 편집장이 민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상무님, 오늘 인터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편집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여성 리더라는 주제에 딱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서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달 표지 모델로 실릴 거예요. 기대해 주세요.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촬영 스튜디오를 나왔습니다. 스튜디오 밖에서 현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민의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고했어. 현민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선배,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민서가 꽃다발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날인데 당연히 와야지. 현민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배고프지? 밥 먹으러 가자. 예약해뒀어.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레스토랑은 도심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 건물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와, 여기 분위기 좋다. 민서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현민이 와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을 위해. 두 사람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현민이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망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선배? 민서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민서야. 현민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할 말이 있어. 민서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말인데요? 우리 이제 의뢰인하고 변호사 관계 아니잖아. 현민이 민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남자 대 여자로 만나고 싶어. 민서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선배, 1년 동안 옆에서 너 지켜보면서 확신이 생겼어. 나 너 좋아해. 현민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나랑 연인으로 만나줄 수 있어? 민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1년 전 위스키바에서 처음 재회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힘들 때마다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줬던 현민이었습니다. 민서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선배 좋아해요. 현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현민이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서도 현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민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발신자 표시 제한이라고 떠 있었습니다.
민서는 잠시 핸드폰을 바라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누구야? 현민이 물었습니다. 몰라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민서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만 민서는 애써 떨쳐냈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신경 쓰지 마요. 그냥 잘못 건 전화겠죠. 민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우리만의 시간이니까. 현민이 다시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야경을 바라보며 새로운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야외 정원에 하얀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민서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민서야, 정말 예쁘다. 친정어머니가 민서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울지 마. 민서가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우리 딸이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좋은 사람 만났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친정아버지가 민서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서야, 아빠가 데려다 줄게. 민서가 아버지의 팔짱을 꼈습니다. 버질로드 끝에서 현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턱시도 차림의 현민이 민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서가 아버지와 함께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양옆에는 회사 동료들과 친구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민서의 손을 현민에게 건넸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하네. 네, 아버님. 제 목숨처럼 지키겠습니다. 현민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민서와 현민이 나란히 섰습니다. 민서야. 현민이 민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의 과거는 아팠지만 우리의 미래는 찬란할 거야. 민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몇 달 후 이사가는 날이었습니다. 민서는 텅 빈 아파트 거실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개장을 들여놓았던 자리, 사기꾼이 체포되던 자리, 수많은 아픔이 서린 공간이었습니다. 다 옮겼어. 현민이 민서 옆으로 왔습니다. 응, 잠깐만. 민서가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안녕. 민서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 지긋지긋했던 과거야. 민서는 미련 없이 돌아섰습니다. 현민이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차가 햇살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아파트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민서는 앞만 바라보았습니다. 새로 지은 집이 민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넓고 더 아름다운 공간이었습니다. 현민과 함께 채워갈 새로운 추억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